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한다. 말이 느리고 이해도 느리고 일도 남들보다 많이 걸린다고. 나도 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걸. 가끔은 머릿속 생각이 입까지 오기도 전에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나를 가벼이 본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엇을 증명해도 결국 내 말은 쉽게 바람 속에 잊혀진다. 하지만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내 말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준 아이가 있다. 이름은 별이, 내 딸이다. 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 면역이 약해서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다. 다만 딸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올랐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플 텐데. 별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곤 말했다. 아빠 손은 따뜻해. 그때마다 나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이 아닌 딸이 증명해 주는 듯했다. 나는 잘 배우지 못했다.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글자도 많이 틀리고 돈 세는 것도 자주 헷갈린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별이의 웃음이라는 걸. 병실에 들어서면 별이는 항상 내게 말했다. 아빠 왔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누가 뭐래도 그 순간 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요즘은 별이가 웃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숨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크게 들썩거리고 주사 맞을 때면 눈을 꼭 감는다. 그 작은 눈꺼풀 아래로 보랏빛 피멍이 배어 있는 걸 보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아빠 있잖아. 응, 별아. 나 조금 무서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웃었다. 왜냐하면 별이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절대 슬픈 얼굴 안 보일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웃는다. 찢어진 손으로, 떨리는 어깨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꾹 눌러 담고 별이의 손을 감싸고 속삭인다. 괜찮아. 우리 딸, 아빠 있으니까. 사실은 아빠도 무섭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내가 딸의 아픔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게. 나는 기도한다.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 알려준 사람도 없지만 매일 밤 하늘 보고 두 손 모은다. 제발 제발 우리 별이만. 그리고 생각한다. 바보여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세상에게 욕받아도 좋다. 딸만 웃을 수 있다면 아빠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다. 병원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스친다. 나는 공사장에서 묻어온 흙먼지 냄새를 대충 털어내고 낡은 점퍼를 여미며 급히 병실로 올라간다. 이른 시간이라 복도엔 사람도 없고 형광등만 차갑게 우문거린다. 그 속을 걸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길은 소중한 사람 곁으로 가는 길이다. 병실 문을 조심히 열면 별이는 산소 튜브를 낀 채 잠들어 있고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기록을 적는다. 아버님 오셨어요. 예, 죄송해요. 늦어서. 나는 늘 그렇게 말한다. 늦지도 않았는데 늘 미안하다. 이유도 없이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간호사 선생님은 가끔 나를 본다. 짠한 눈빛과 어딘가 측은한 미소. 그 눈빛에 담긴 말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아빠가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숙인다. 힘들다는 말조차 사치 같았다. 힘들다는 말은 내가 견디지 못할 때 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 무너질 수 없다.
별이 앞에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별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작은 얼굴, 볼은 익은 복숭아처럼 말라갔고 눈꺼풀 아래 보랏빛 그림자, 어깨는 움츠러들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또 꽂혀 있었다. 그 작은 팔뚝을 보면 내 가슴이 더 아프다.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누가 대신 말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별아, 나는 아주 조용히 부른다. 아이 깨지 않도록. 별이는 느리게 눈을 뜬다. 그리고 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프고 힘들어도 아빠 보자마자 미소 짓는 아이. 아빠 왔어? 응. 우리 별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별이 손이 내 손을 더듬는다. 그러다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쥔다. 그 작은 힘에 모든 감정이 무너진다. 나는 그 손을 감싸고 살며시 이마에 대본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내 딸이다. 아빠, 응, 별아. 오늘도 일 많이 했어?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어린아이가 내 어깨 무게를 걱정한다. 응, 조금. 다치진 않았어? 괜찮아. 아빠는 튼튼하잖아. 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흉곽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기침이 살짝 나온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 나는 손등으로 별이 머리카락을 넘긴다. 가늘고 힘없는 머리칼이 손끝에 걸린다.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왜 이렇게 슬플까? 아빠 있으면 안 무서워. 별이의 목소리 힘없이 떨린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벼락이 친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한다.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된다.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세상은 냉정해도 괜찮다. 단 하나 내 아이는 나를 믿는다. 그 믿음만은 세상 끝날 때까지 흔들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고 웃음을 만들어낸다. 아빠 항상 여기 있어. 별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별이 무섭지 않아. 별이는 천천히 고개 끄덕이며 다시 잠든다. 나는 새벽 공기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작은 손을 계속 잡고 있는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내 마음속 두려움은 더 커져가지만 그래도 다짐한다. 울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딸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끝까지 잡고 선다. 병원복도 바닥은 반짝였다.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이곳엔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냉정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점퍼, 헐거워진 털실 모자, 손끝은 시리고 땀은 맺혀 있었다. 직원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버님, 이번 치료 비용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다. 복잡한 숫자들, 머리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종이 위 숫자들은 잔인하게 선명했다. 얼마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 약이 바뀌어서요. 나는 계산을 다시 해봤다. 빠르게 움직이는 머리는 없었지만 내 손가락은 떨렸고 종이 위 숫자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92만 원. 내 하루 품팔이 일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이었다. 일주일 내내 일해도 턱없이 모자랐다. 아니 한 달을 일해도 별이 약값과 검사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금액. 직원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험 처리된 금액이고요. 급여 외 치료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척이라도 해야 했다. 이해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본다. 저 조금만 기다려도 되나요? 직원은 조금 난처한 얼굴이었다. 오늘 중 결제해 주셔야 약 처방이 들어갑니다.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약을 못 사면 별이는 더 아플 텐데. 나는 손을 꽉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제발이요. 직원은 내 얼굴을 보다가 살짝 안쓰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까지만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구를 떠나며 나는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핏맛이 입안에 번졌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는데 내 하루는 그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별이 치료를 위해 나는 일을 더 해야 했다. 이미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아파도 다쳐도 나는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병실로 돌아오자 별이는 작은 노트를 그리고 있었다. 둥근 해, 웃는 구름, 그리고 우리 둘. 아빠 봐. 우리다. 별이는 그리며 말했다. 나 낳으면 아빠랑 놀이터 갈 거야. 미끄럼틀 타고 싶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아래 가슴엔 무거운 돌이 얹힌 듯했다. 그래. 우리 별이 낳으면 많이 놀자. 응. 근데 아빠가 더 피곤하면 안 돼. 작은 손으로 내 얼굴 만지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눈물이 보이면 안 되니까. 딸은 살아갈 꿈을 꾸는데 아빠는 돈을 걱정하는 꿈밖에 꾸지 못했다. 나도 그 아이처럼 그냥 소소한 꿈 꾸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별이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아빠 금방 다녀올게. 조금만 잠깐만. 별이는 고개 끄덕였다. 응, 다녀와. 나 잘 기다릴 수 있어. 병실 문을 닫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조금만 아파도 울음을 참던 아이. 지금은 웃으려고 애쓰는 아이.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다. 병원 계단을 내려가며 내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딸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아파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천천히 계단 난간을 움켜쥐었다. 비틀거리는 무릎.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한 발 한 발 내려가며 다짐했다. 벌자. 무조건 벌자. 내 딸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짐이 날 비극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새벽 공기는 너무 차가웠다. 손이 얼어붙는 느낌. 나는 목장갑 끼고 다시 또 한 번 일터로 나갔다. 공사 마치고 밤에 주차장 청소하고 이제는 새벽 시장에서 박스 나른다. 몸이 무겁다. 허리도 아리고 손바닥은 뻣뻣하게 갈라져 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다. 내가 멈추는 순간 내 딸의 치료도 멈춘다. 사람들은 나를 본다. 저 사람 또 왔네. 요새 많이 힘든가 봐. 저 사람 말 느리고 둔한데 그래도 성실하긴 해. 그 소리 다 들린다. 그래도 괜찮다. 세상에 내 딸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날도 그렇게 박스를 들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아! 나는 그대로 쿵 넘어졌다. 팔꿈치가 차가운 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손목이 꺾였다. 고통보다 먼저 떠오른 건 딱 한 생각. 병원비 벌어야 돼.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팔이 떨리고 숨이 가쁘지만 내 몸은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버려진 박스를 주워 다시 들어 올렸다. 별이, 아빠 오늘도 조금 아프다. 그래도 괜찮아. 넌 아프니까 아빠가 대신 아프면 되지. 일을 마치고 병원 가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도둑이야. 저 지갑 없어졌어. 순간 사람들 시선이 사방으로 향한다. 어수선한 발소리, 거친 목소리.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그때였다. 뭔가가 툭 내 점퍼 주머니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얼떨에 멈춰섰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저 사람, 저기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저 아저씨.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지? 왜 나야? 나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한 아주머니가 내 팔목을 잡았다. 아까 저 사람 근처 있었어요. 저 사람 멍청하게 굴더니 결국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들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눈엔 결론이 나 있었다. 느린 말투, 긴장하면 더 버벅대는 혀, 답답해하는 사람들 눈빛,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든 지갑. 세상이 멈췄다. 이거 나 몰라요. 누가 넣었어요. 내 말은 갈라졌다. 목소리는 작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 바보 같은 척 하지 마. 잡았다.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누군가 내 손목을 비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듯 말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나 딸 있어요. 딸 아파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 눈엔 눈물 흘리는 바보가 억지 변명하는 걸로 보였겠지.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밖으로 스친 마지막 화면. 병원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오길 기다릴 작은 딸. 나는 창살 너머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아, 아빠 잠깐 늦을게. 며칠 뒤 나는 작은 편지를 받았다. 아빠, 오늘은 안 올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 오늘 웃었어. 아빠처럼. 종이 위 작은 글씨가 내 심장을 찢었다. 아빠처럼 웃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누군가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유리 너머 창틀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작은 오해 하나가 내 딸의 마지막 시간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구치소 바닥은 참 차갑다. 누워도 앉아도 기대도 몸속까지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하루가 길었다. 아니, 시간이 흐르지 않는 기분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움직이는데 내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세상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리고 별이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네가 왜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설명해봐. 설명했지만 말이 자꾸 꼬였다. 긴장하면 더 말을 못한다.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술까지 오기 전에 부서져 버린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진짜 아니에요. 누가 넣었어요. 형사는 냉담했다. 피해자 눈앞에서 잡혔다는데? 게다가 주머니에서 지갑 나오고 나는 이마에 손을 붙이고 천천히 말을 내뱉었다. 저 바보처럼 보여도 나 도둑 아니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가장 듣기 싫던 단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바보. 사람들이 나한테 붙이던 그 이름. 그게 내 입에서 나오다니. 그때 나는 조금 무너졌다. 며칠째 면회를 기다렸지만 별이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병원 침대에서 아빠 올 시간을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겠지.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기다리지 말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
철창 밖에서 교도관이 말했다. 편지 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작은 종이,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스티커. 아빠, 오늘은 많이 아팠어.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아빠 곧 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울지 않았어. 아빠도 울지 마. 나 아프지만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나 기다릴게. 너무 오래 안 걸리면 좋겠다. 사랑해. 이제는 종이만 봐도 머리가 아파왔다. 기다릴게. 그 말이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제발요 나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철창도, 시계도, 세상도. 어느 날 담당 형사가 다가왔다.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다. 유력한 CCTV 자료가 확인됐다. 나는 숨을 멈췄다. 범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순간 온 세상이 흔들렸다. 그럼 나 나갈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만간. 나는 두 손을 고개 위로 올려 천천히 떨며 내렸다. 드디어 기다리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나. 아빠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나. 나는 고개를 들어 창살 사이로 하늘을 보았다. 회색빛 겨울 하늘. 눈이 내릴 것 같은 공기. 그래도 좋았다. 돌아갈 수 있다면 눈이 오든 피가 오든 아무 상관없었다. 나는 속으로만 외쳤다. 별아, 조금만 더. 아빠가 간다. 조금만.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작은 심장이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간호사가 놀라며 외친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더 올려요. 별이는 작은 손으로 공중을 더듬었다. 아빠. 목소리는 거의 바람 같았다. 아빠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작은 눈이 천천히 감긴다. 세상이 아주 작은 몸 한 번 흔들고 멈췄다. 문이 열렸다. 세상 밖 공기가 내 얼굴을 스친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이 무겁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뛰고 있었다. 별이, 그 이름 하나로 나는 견뎠다. 사는 이유도 숨쉬는 이유도 그 아이였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잘 접힌 편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별이가 준 편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나 기다릴게. 너무 오래 안 걸리면 좋겠다. 그래. 기다렸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야지. 이제 아빠 간다고 말해야지.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뛰다시피 걸었다. 숨이 거칠게 올라오고 눈물이 겨울 공기를 뚫고 올라왔다. 아빠 간다. 기다려. 금방 갈게. 병원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나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 위에 얹힌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발걸음이 병실로 향한다. 이 길 무수히 걸었었다. 희망과 두려움을 매일 줄다리며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심장을 누르듯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나는 멈췄다. 숨이 멎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입술을 떨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듯이 손을 들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듣기 싫다. 내가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에 아이가,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졌다.
귀로 들렸는데 가슴엔 너무 천천히 박혔다. 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나왔는데. 약속했잖아. 기다릴게 했잖아. 나는 몸을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아니야. 병실 바닥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발끝이 얼음 위를 밟는 듯 작은 침대 위, 작은 몸, 작은 손, 그리고 너무 조용한 얼굴. 별이는 잠들어 있었다.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다. 나는 조심히 그 손을 잡았다. 차갑다. 이제는 내가 대신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었다. 나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이마에 입을 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왔어. 늦었지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다. 작은 손등 위로 아주 천천히. 누군가는 똑똑한 말로 위로했겠지. 누군가는 하늘이 데려갔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약했고 세상이 차가웠고 그리고 딸은 기다리다 지쳤다는 것. 그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 와준 것만으로 정말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힘겹게 미소 지었다. 왜냐면 딸이 웃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웃어줄게. 아빠 괜찮아. 너 있으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 웃고 우는 사람.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 딸은 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밝았던 별. 이제 그 별이 하늘로 갔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했다. 별아, 거기서는 아프지 마. 아빠 조금만 늦을게.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 희미한 빛이 스며 나왔다. 나는 눈을 감고 웃음처럼 흐르는 눈물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가 웃으면 아빠도 괜찮아.